으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27조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의 유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감사관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감사관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감사관 이미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중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숙 감사팀장입니다. 윤두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경 재정감사팀장입니다. 백광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임영아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네, 먼저 1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쪽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평택시 감사규칙에 따라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4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 18개 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등 행정상 조치 82건, 회수 등 재정상 조치 22건을 처분하였으며 특정감사 이외를 실시하여 주의 등 행정상 조치 1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명예감사관의 감사 활동 참여, 사업부서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심의 운영과 감사 결과 공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 등 내실 있고 공정한 감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쪽 사전 예방적 감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사전 심사 운영으로 일상감사 204건, 계약심사 165건에 10억 8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청백리 시스템, 자기진단 등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으로 행정오류 및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 역량 강화 및 반복 지적 사례 근절을 위해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배부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2022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
3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고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전 직원 청렴 실천 서약 및 부패 방지 캠페인 추진, 청렴도서 공간 운영 등 참여와 소통이 함께하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정한 공익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을 하였으며 공직기강, 특별감찰, 부당 업무 지시, 상담 착고 운영 등 부패 방지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조 구축 민원의 적극 해소로 시민 만족도 향상 추진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구축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결과 2022년도 국민권익위의 주관 구축 민원 처리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직사회 내 적극적인 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축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강화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7쪽에 고충 민원에 대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집중 관리해서 처분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소극행정의 이제 의미는 이제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고 또 업무를 태만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이제 국가 재정상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금 소극행정이라는 게 사실 그 엄격히 요즘에 이제 적극행정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소극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불친절이나 뭐 법령 위반이나 이런 것보다도 소극행정에 대해서 좀 엄벌을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이제 작년 8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평택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어떤 면책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혹시 면책이 되어진 사례가 좀 있을까요? 저희가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이제 감사를 받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적극행정 면책 심사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저희가 감사관이 감사를 했을 때 자체적으로 이제 사안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 최근에 저희가 아직 개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달에 그 기존의 시민고충위원회에서 이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한 건이었는데 그 처리한 건이 적극행정을 면책을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저희가 그 사항도 적극행정 면책을 검토하고 있도록 그 관련 규정을 보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면책에 대한 사례는 없지만 이제 사례가 그 시민 고충 처리 위원을 통해서 네.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건도 있고 네. 또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사안도 있고 또 사전 컨설팅도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처리했을 때 담당자가 업무의 공공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 과정에서 뭐 약간의 절차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포함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적극 행정을 적극 권장하는 게 그 업무의 목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로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네. 소극 행정을 펼치지 않게 네. 이 면책에 대한 사례에 대한 공유 포함해서 네. 그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해 보입니다. 네. 예. 저희도 직원들이 그 업무를 많이 하면은 많이 하다 보면 또 감사를 받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무사 안일이나 아니면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일부의 사유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무를 많이 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는 것보다 업무를 해서 어떤 시민의 발전과 어떤 불합리한 제도 같은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면책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홍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용 차량 및 통신기기 관리 실태 특정 감사에서 회계가의 공용 차량 보험 계약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가 내려졌죠. 네. 권고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용 차량 운영 과정의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서 우리 시의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해서 투명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공용 차량 보험 계획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회계가에서는 보험을 통합 입찰 방식으로는 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 부서마다의 특성상 담보 내용을 포함한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서 개별 가입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감사관의 해당 권고 조치를 이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회신을 하셨죠. 네. 예, 그 회신 받은 내용은 맞으신 거죠? 네. 모든 권고 조치를 100% 이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권고 조치 자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익위의 권고 조치 자체가 그 행정 업무에 실질적으로 부합되지가 않거나 아니면 회계가가 권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감사관에서 받아들인 것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신고를 접수받거나 어떤 직접적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적인 권고가 있었다면 권고 조치를 이행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 공용 차량 보험 가입 건은 회계가 의견은 이제 차량이 공용 차량이 많고 또 공용 차량이 그 부서에서 뭐 담당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운행 과정에서 이제 다 개인 차량보다 그 사고 빈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같은 경우에 이제 시 전체 공용 차량을 해서 입찰을 봐야 해야지만 이 공고 사항을 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차량 사고가 많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이렇게 입찰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뭐 그 예로 뭐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험 그 수혜자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에 사실상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입찰이 되는 것처럼 이런 경우도 이제 회계가 측에서는 이렇게 입찰을 봐서 진행을 하고 싶지만 어떤 그런 여건들이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고 저희한테 회시를 한 부분이고요. 사실상 국민의 권익에서 제도 개선으로 오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물론 필요하고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부서나 이제 그런 데서 최대한 그 공고 사항을 받아들여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당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건상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공용 차량의 관리는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그렇다면 감사관에서는 경기도 내 지자체의 31개 지자체 중에 25개 시군이 경쟁 입찰 통합 경쟁 입찰 방식을 시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입찰 방식을 선택하는 데도 있고 실국소 부서마다 입찰하는 방식 일부를 포함해서라도 25개의 시군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우리 시 회계가의 의견을 듣고 이런 권고 조치를 수용하셨는지 조금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례 중에 한국수자원공사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같이 보험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절감한 사례가 좀 나타나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10년 동안 이 통합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보험사와의 유착 의혹을 유발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있고 매년 기초 금액 대비해서 5%에서 15% 정도의 예산 절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행하기 어려운 권고 조치일 수는 있겠지만 이 권고 조치 자체가 부패 분야에 해당하는 권고 조치거든요. 부패 방지와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는 조치이고 이런 제도를 좀 어려워도 수행하는 게 적극 행정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를 좀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특정 감사에서 보험료 비교표 제시하신 것과 그 가입 설계사와 가입 법인에 대한 내용을 좀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현황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 행정이 좀 아니인 것 같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경기도 내 25개 정도가 있고 우리 시와 같이 개별 입찰 방식을 하고 있는 데가 6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 효과 자체가 미비하다면 10년 동안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지자체는 또 없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차량관리부서인 회계과와 재협의하셔서 이런 제도 개선 권고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최대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종원님께서 그 소곡 행정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곡 행정이라는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47페이지 보면 104번에 노인 장애인과 꽤 있어요. 면담 시 직원의 소곡 행정 및 민원인 응대 방식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주의를 조치했는데 소곡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소곡 행정은 아니고 소곡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소곡 행정을 판단을 할 때 네. 기존의 민원 그걸로 관련돼서 민원이 제기했던 이제 사례가 없고 그러니까 1차 민원인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적법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처리 기한 같은 거를 이렇게 단축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또 단순한 진정이나 이제 불만 민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랑 관련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문의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소곡 행정이 아니라고 이제는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다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렇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해결을 했나요? 그러면 소관 부서에 제가 좀 일단 답변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도 이제 감사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크게 말씀해 예, 주세요. 예. 그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그 법을 어기거나 네네. 아니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소극 행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경우는 이제 면담 과정에서 그 민원인과의 그 어떤 약간 고성이 부정적인 오가는 거.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었고요. 네네. 그 상황에서 그 담당 공무원도 언성이 좀 높아졌던 걸 확인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을 어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극 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공무원 응대 과정에서 약간의 그 불친절 사항이 있어서 해당 부서 장에게 그 주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의 조치했는데 그럼 우리가 법적인 거 아니면 소극 행정이 아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준 없이 무조건 소극 행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법적인 거를 얘기하다가 아마 이게 서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서로 소통의 문제도 있었을 테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극 행정이 아니다라는 말도 조금은 어폐가 있지 않았나 해서 해요. 우리가 민원인을 대할 때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쪽에서도 화가 날 때가 있죠. 물론 너무 막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일단 어쨌든 그랬을 때 누군가는 해결을 하겠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셨냐고 그래서 과에서 그냥 주의하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그 민원인하고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와 유사한 사례 같은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이제 응. 업무를 하다가 이제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사실 업무에 관련된 뭐 절차 부분 같은 게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화하시는 민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관련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려도 이제 그거를 잘 계속적이 수용을 하겠지. 못 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민원인분도 당연히 이제 좀 기분이 불쾌하시고 또 직원도 불쾌하셔서 뭐 이렇게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언쟁 과정에서 직원들이 이제 부적절하게 어떻게 민원 응대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업무는 물론 적법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일단은 민원인 분들한테 성실하고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담당 공무원과 확인을 하고 또 다시는 이제 그런 재발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재발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 엄중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계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도 경계선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민원이 해결이 되면 굳이 이제 소극 행정이나 민원 제기를 하지 않으시는데 이제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민원들이 적법하게 처리가 가능한 사항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어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슨 발생하는 것 말씀인지 같습니다. 알았고요. 또 69페이지 6번을 보면 임감 증명 대리 발급 시 위임일자 기재 사항 등 누락된 위임장 112건에 대하여 보완 요구 없이 임감 증명서를 발급했다. 여기에는 주의 및 훈계 처분으로 됐는데 이게 주의 및 훈계 처분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인감이 어쨌든 발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담당자가 업무를 할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이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은 그런 행정 처리였기 때문에 그 직원 개인에 대해서 이제 신부상 조치를 같이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적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민원인분들이 그 인감 대리 증명을 갖고 오실 때 이제 본인이 인감 위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저희가 밑에 날짜 같은 경우를 잘 기재를 못해서. 기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위임장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네네. 해당이 될 수도 네, 있겠죠. 그러니까 고의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좀 실수. 그런 부분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아주 네.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좀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네. 훈계 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셨다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만약에 큰 문제로 됐다.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게 됐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는 훈계지만 잘못하면 그 공무원을 오히려 보호해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좋게 해준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에는 누가 저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그 공무원분들 비위 사실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어디 나올까? 음주운전이든 이런 성범죄 항우수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고 있나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올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23년도에는 현재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작년 2022년도에 이제 3건 정도가 적발이 돼서 그거에 따른 그 처분을 올 상반기에 한 건은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뭐 청렴 교육이라든지 음주운전 관련돼서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근절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또 현실적으로 약간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부분이나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이나 어떤 그런 캠페인 같은 거 위주로 많이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음주운전 같은 거야 뭐 이제 경찰서에서 일단 연락이 되니까 적발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복무 위반, 뭐 포미 손상, 또 향응수수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떤 고발에 의해서 네, 적발이 뭐 되나요? 이제 향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제보가 오는 경우도 또 있고 품위 유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보 건도 물론 있고 저희가 이제 특별 감찰 같은 경우를 이제 그걸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명절 때나 추석 때 또 아니면 학예 휴가 때 이제 그런 때 저희가 뭐 30일 아니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씩 해서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발견이 되나요? 그때는 주로 이제 복무 상태 위주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뭐 출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위주로 발견이 되고 뭐 특별하게 뭐 어떤 행동 강령을 위반해서 좀 사이즈가 큰 그런 건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야죠. 네. 많으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과도 이제 많이 다르게 공직자 스스로도 어떤 공직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적인 학목이 또 청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저희 감사관에서도 직원들이 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이나 어떤 콘텐츠나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주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신경 써주시고요. 네. 2020년도 출자 출연에 있어서의 그 감사 있었잖아요. 채용 실태 전수 조사를 한 게 있죠. 네. 그 여기 보면 요즘은 그 출자 출연 기간 이런데 직원 채용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보면은 지금 12건이 있어요. 네, 작년에 2022년도에 12건이 있었습니다. 그 1번을 보면 어느 재단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 재단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수립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면접 심사 평가 기준 심의 의결한 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게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아서 그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 제정 완료로만 하고 이런 경우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절차나 규정을 이제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채용을 다 하고 이사회나 이런 데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절차나 방식이 잘못됐다, 향후 주의해라 이런 걸로 했고요. 채용되신 분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는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어떤 규정을 어기고 채용을 했는데 일단 채용됐으니 자를 수도 없고 그럼 다음에 주의하라. 이것도 진짜 문제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를 인정하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그 담당자나 이제 실무자 측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징계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한 경우가 징계를 했나요? 이 경우에도? 네, 징계 요구해서 이제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네 경고나 아니면 이제 뭐 감봉을 받으신 분 계시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기에 근무하면서 징계나 감봉을 먹었지만 이걸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워낙 이제 당초 되셔야 될 분이 안 된 경우도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드리거나 하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는 선제적으로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뒤에 가서 뭐 아무런 조치가 안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 재단이 3가지, 그 다른 재단은 2가지, 그다음 다른 재단은 2가지 거의 있어요. 지금 우리 출자 출연 기간에 있는 이 인사 부분이 거의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여기 보면 다 주의 처분이야. 그다음에 재정하고 개정하고 이런 걸로밖에 없어요. 네. 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채용 실태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신규나 정규직 전환된 신정을 갖고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이제 채용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면접 심사 뭐 기준이라든지 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불이익을 보시는 그런 이제 분들이 충분히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제 6월 달부터 그 채용 실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나갔을 때 어떤 사후 조치보다는 그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서 다음번에 채용이 될 때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출자 출연 기간에 거의가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취업을 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주의 처분하고 개정하고 재정하고 뭐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출자 출연 기간에서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볼 때 매년 감사를 보게 되어 있고 전년도에 감사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매년 봤을 텐데 네네. 22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발생한 건 그 전에는 이걸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지적이 된 건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동일한 사례가 지적된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채용 관련돼서 채용 관련된 심사위원을 선정을 했을 당시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이렇게 인사를 이제 섭외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안 지켰거나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이제 매년 약간 지적된 사항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이제 그 저희가 출자 출연의 기간 대해서 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서로 이제 본인 이외에 있는 기관에서 어떠한 게 지적이 됐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어느 기관에서 이런 유형이 있었으니 요 본인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는 그런 절차를 하지만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동안 조금 또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적을 안 하면 몰라서 그냥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 내년에도 또 있겠네요, 이거. 아니 지금 12건이나 되는데 제가 22년도 것만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20년도, 21년도도 계속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이거 더 문제예요. 계속 지적을 받으면서도 계속 이러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 불이익 받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되고 너네 주의 처분하고 그 뽑은 사람들은 그냥 더 이러니까 이거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뭔가 확실한 조치를 하고 다시 공고를 하던 다시 해서 새로 뽑지 않으니까 그래 뭐 그렇게 해서 감사 한번 받고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러는 건 아닌가요? 아니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에서? 네, 이번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갈 예정이고요. 이제 중복
때는 이제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주의를 받고 별일 없었다라고 하시고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발생이 되면 저희 이제 관련 규정이거나 이제 그 재단에 있는 이제 출자 출연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관에 의거 그 실무자와 담당자에 대해서 이제 징계가 상위급으로 이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징계만 주면 뭐예요? 변함이 없고 징계가 약하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3년치 하고요. 징계받은 사항까지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요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관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주의 처분이 거의예요. 한 사람의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그냥 주의 처분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감사관에서도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력하게 했어야 되고 그때 제대로 정비를 했어야지 어떻게 했으면 이 일이 계속 번복이 되냐고요. 이 창피한 일입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에 이거는 감사관이 감사건이에요. 네, 의원님 말씀에 저도 감사에서 문제 있는 건 공감- 어디다 합니까? 행감에서 와서 되고는 있지만 감사에서 잘못한 건 누가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군요, 정말. 아무튼 우리 평택시 출자 출연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에서 철저히 요번 23년도에 해서 다시는 이런 건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6월 달부터 공공기관 채용 실태 감사 이제 실시 예정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년이나 그 전전년도에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자, 그러면 중식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